안녕하세요. 꽃담입니다. 시골살이에 대한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직접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돈에 대해서 한번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보통 주변에서나 어떤 미디어나 인터넷에서 보면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이것저것 이제 하다 보니 빚만 지고 다시 이제 도시로 가는 그런 역기농했다라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많으시고, 그리고 또 시골에 섣부르게 오면 이제 빚만 지고 파산하셨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저 또한 도시에서 시골로 올 때 주변 분들이 많이 이제 반신반의했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었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 셋을 데리고 사춘기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온 경우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근데 주변의 여러 상황들과 제가 실질적으로 준비했던 이런 과정들, 그리고 시골에 실질적으로 와서 제가 살아보면서 농사를 지어 보니까 저는 한 가지 인제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다시 파산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도시로 가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빚을 많이 지신 분들한테 사전에 시골로 오시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이 있으셨어요?"라고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 어떤 의구심들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부록이 됐거든요. 근데 시골에 오기 전에 한 5년 정도는 제가 왔다 갔다만 계속하면서 이 지역을 알고, 이 지역민들에 대한 생태라든지 이 지역에 관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분들의 환경들, 그다음에 이분들의 어떻게 사시는 것에 대한 정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골에 사는데 일단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준비해 오고 실제 살아본 제 경험에 비춰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준비하고 오세요."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활용하자입니다. 저희는 인제 도시에서 각자 뭐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 농사라는 개념을 갖고 시골에 일단 오면 기농이 됐든 기촌이 됐든 귀향이 됐든 귀어가 됐든 어떤 분야든 일단 이 환경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홈이나 낫이나 농기계 같은 이런 것들을 저는 시골에 와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알아도 잘 무슨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이곳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농기계를 갖고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를 일구셨던 분들에 의하면 아무리 저희가 노력해도 그분들만큼 할 수가 없는 게 또 농사입니다. 전문 농사꾼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교육을 하고 저희가 학습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시스템과 판매와 그 지역에 있는 그 홍보라든지 이런 인지도가 가장 높은 특산물을 도시민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자가 고흥으로 이제 기농을 했기 때문에 고흥 유자가 이곳 지역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제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궁금하거나 새로운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100%다 해결을 했었던 부분들이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판매 역시도 원체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흥 유자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판매를 해 보니까 제가 따로 상표를 내고 뭐 이렇게 어디에 허가를 맡아서 제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복잡한 이런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이 지역에 있는 것에 이미 다
그 지역의 유자 농가가 한 1,500 농가가 조금 못 되는데요. 그 농가들이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해 오셨던 분들이라 제가 "어디가 좀 안 좋아요. 이게 부족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여쭤보면 이미 다 전화로도 다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농사하는 데 제가 어려운 부분들을 일단은 그런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잘 활용해야지 어려움이 없이 도시민들이 일단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골에 왔을 때 뭐 부동산을 먼저 보고 토지를 사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토지라는 게 어 저희가 인터넷이나 부동산이나 어떤 이런 것을 아름아름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괜찮다 싶은 토지들이 현장에 가 보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내가 마음에 들어 해서 하는 토지에 가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거나, 또 이 부분은 참 좋은데 예를 들어 뭐 주변에 뭐 전기가 없다든지 뭐 길이 안 좋다든지 또 물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서, 특히나 도시에 있는 그 외지인이 전부 다 그런 것들 손을 대서 하기에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 뿐더러 또 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동네 지역민들하고 또 다툼의 소지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3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를 들어 제가 인제 유자라고 품목을 특산물을 선정을 했다면 그 유자 농가들, 그 1,500 농가들이 안 되는, 좀 안 되는 그 농가들을 전부 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어 그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농산물의 선배님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겪고 돌아다니고 같이 어울리고, 물론 밥값은 많이 듭니다. 커피값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제가 시골에 와서 겪는 애로사항과 또 어떤 이런 노하우들은 돈으로 금전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 그분들의 그 세월에 대한 노하우잖아요. 경험에 대한 것들은 제가 살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시간과 어떤 제 소소한 어떤 제 식비나 이런 기름값 또는 이렇게 커피값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지출해 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듣고, 또 보통 시골에서는 많이 고령화돼서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나 인제는 자식도 농사 관심 없고 누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잘 맡아 주실 사람이 있으면은 팔고 싶다, 또는 좀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과정까지 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신뢰가 좀 있어야 되겠죠. 처음 보는 낯선 사람한테 뭐 자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으니까요. 그거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지역민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 자연스럽게 토지라든지 농사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그 현지민들이 그 활용하고 있는 시세에 도시민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것도 큰 문제 없이, 마을에 그런 큰 문제 없이 그런 부분들 지역민들을 잘 활용하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 기농교육이라든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기술센터, 그다음에 군에서 활동하는 이런 모임들, 그다음에 여러 각 뭐 진흥원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관공서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즘 내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었나 싶을 정도로 아마 첫 해에는 몇 년간은 아마 머리가 지진 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밴드 모임, 협의체 모임, 이런 모임들을 여러 가지를 계속 통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콩나물 농법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냥
그래서 무의식 중으로 이렇게 듣는 것 같아도 교육을 굉장히 수많은 교육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경지에 딱 되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되는 코드의 어떤 선들이 생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만의 어떤 것들이 생길 때까지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교육도 다니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메모하시면서 체계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임하셔야 됩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한 큰 사업이에요. 그런 틀로 이렇게 해서 임하셔야지 내가 그냥 뭐 노후에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집이나 하나 짓고 그냥 이렇게 텃밭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것저것 들고 뭐 하다 보니까 빚만 지고 통장에 있는 돈만 까먹는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인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연초에 보면 여러 관공서에서 수만 가지의 지원 사업들이 막 마구적으로 막 우수수안이 쏟아집니다. 근데 보통 그 현지에 계시는 농민들이나 또 도시에서 이렇게 오셨던 이런 귀농 귀촌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나라에서 하는 사업 다 빚만 진다. 빚 좋은 개살구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대부분 뭐 몇 프로는 나라에서 이렇게 해줄 테니 니네들이 니네들 자부담을 내고 이렇게 해라라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자부담 비율이 없는 사업을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제 해년마다 정책들이 굉장히 새롭게 많이 바뀌지만 인제 문재인 정권에서 그 재작년부터 청년 창업농이라는 그 사업을 인제 해서 그 인구 유입을 위한 시골에 인제 청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인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2030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고 중장년층들에 대한 사업들도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공부를 거의 그 석사, 박사 수준의 논문을 하나 쓸 정도로 자기만의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한 구성이 정확히 계획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만 그분이 어떤 그 사업을 하셨더라도 그걸 유지해 가면서 경영을 이렇게 쭉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뭐 흔히들 뭐 소형 농기계 뭐 비닐하우스 뭐 이런 사업들 묘목 사업들 이런 거는 저희는 도시에서 생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이렇게 나라에서 해 줘도 사실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거짓없습니다. 뭐 태풍 때 묘목 잘 키워서 비닐하우스 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짓기는 지으세요, 처음에. 근데 태풍 맞고 자연재해 맞고 그다음에 겨울철 난방비 한번 드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생산하시면 이것저것 타산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러면 한 2-3년 해 보시고 '아 이것도 못 하겠네. 저것도 못 하겠네. 결국 빚만 졌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부담 비율이 없는 자기가 이 사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경험 없이 하는 농사다 보니 망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손실이 적은 사업들을 시작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셔야 어 이렇게 큰 이렇게 타격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해 보고, 그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셔야지 또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지시는 분들한테만 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방송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같으면 뭐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 뭐 블로그 뭐 이런 것들 인스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유튜브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이렇게
활용도가 그냥 영농일지 개념식으로 이렇게 소소하니 적을 수 있는 거지, 일단 이렇게 전파력을 많이 갖는 어떤 유튜브 이런 것보다는 조금 파급 효과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뭐 귀농을 했든 귀촌을 했든 시골에 일단 오셨으면 1차적으로 유튜브 활용법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유튜브도 또 잘 하시면 공영방송을 이렇게 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KBS나 SB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BS에서 한국인의 밥상을 이제 작년에 촬영을 하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전남 도청에 저희 농가가 이제 우수 농가로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홍보가 되면서 이 지역에 이제 어떤 그 평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민들하고 가깝게 지내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 계신 그 기자 활동을 이 지역 내에서 하신 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평소에 이렇게 잘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가 돼서 전남 도청에 제가 이제 저희 농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인의 밥상을 그 할 수 있는 제의가 돼서 그런 또 환경을 또 한 번 해서 제가 기회를 또 한 번 받은 적이 있고, 올해도 또 그런 방송을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이제 자연스러운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자기가 시골에 와서 뭘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 그 많은 전국에 계시는 전 세계적으로까지 퍼질 수 있는 자신만의 색깔과 자신만의 어떤 인지도나 그런 신뢰감들을 쌓을 수 있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시골에서 빚만 지고 다시 도시로 갔다라는 상황은 이제 발생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골에 오시기 전에 도시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프리랜서 활동을 하셨든 전문직을 하셨든 도시에서 활용을 했었던 본인만의 그 어떤 전문성, 그것들을 연계하여 시골에서 반드시 어떤 것에 같이 접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도시에서 이제 식당 그 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19살 때부터 제가 이제 쭉 이제 장사를 오랜 시간 동안 시골에 30대 때 왔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제가 읽어왔던 저희 지인들이나 인맥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분들하고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제가 시골에 와서 이러이러한 농사를 짓고 있겠다라는 관계 형성을 계속 연계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철에 그게 먹고 싶다, 아니면 시골 농산물 직접 생산한 거니까 굉장히 믿고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일단 그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하고는 이미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기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의 말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의 말이 세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 입으로 전해지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기존에 그 본인이 업으로 도시에서 활용했었던 그런 인맥들, 그다음에 도시에서 뭐 20년이면 20년, 2, 30년 동안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했었던 그런 전문직을 시골에 와서도 적극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떤 직종이든 간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셔야 시골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든 뭐 농기구 수리를 하든 뭐 용접을 하든 전기를 하든 건축을 하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계성을 타고 농촌에서 이렇게 살아남는데 굉장히 유익한 어떤 발판이 됩니다. 제가 지금 6가지 정도 지금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뿌리에, 나무로 보면 제가 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나무에 이렇게 양분으로서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있으신다면 저는 무인도에 갖다 놔도 그분은 살아남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근데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열심히 했고 교육도 많이 듣고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 난 왜 이도저도 안 되고 결국 빚만 지고 이 빚을 갚을 능력도 안 되고 시골에서 해먹을 게 없다 라고들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기본 사항의 6가지들을 과연 나는 얼마나 그동안 준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왔는지 한번 거울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거울을 보고 봐보세요. 나는 어떤 준비를 했었나? 그냥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시면 그렇게 빚만 지고 시골에 와서 고생만 했다라는 말씀을 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농사는 그 하늘이 지어준다, 뿌린 대로 거둔다. 물론 맞죠. 맞지만 자연재해를 저희가 어떻게 함부로 인간의 힘으로써 할 수는 없지만 피해가 덜 가게,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게 또 할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그 사전 관리는 또 그만큼 할 수 있는 어떤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그런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조금은 최소화하면서 또 자연재해에서 이만큼의 농작물이 피해가 왔다면 또 그만큼을 또 복구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또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계속 해 나가시면서 시골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면 분명히 저는 뭐 텔레비나 매스컴에서 상위 몇 프로 억대 농부 이런 타이틀에 대한 개념들을 국민 누구나 다 억대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시골에 오셔서 최소한 연 5천만 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유지비에 대한 경영비로는 어느 누구라도 다 이렇게 해내실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골에 오는 것에 대한 그 고민과 걱정들로만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물론 잘된 농가들도 잘된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안 된 농가들도 안 된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고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 행복한 시골에서의 노후를 보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